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2012년 말부터 3년째 중국발 스모그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가을 첫 스모그 경보가 얼마 전에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모든 항공편을 취소하고 도로도 폐쇄될 만큼 극심한 스모그가 중국 베이징을 덮쳤습니다. 오늘은요,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또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종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가을 첫 스모그 경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기도 전인데요. 자, 일단 이번에도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상황이랑 농도 뭐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예. 지난주 그 중국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8일이 수요일이죠. 그 수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북경 시내의 미세먼지 농도로 인해 가지고 오렌지 경보가 주로 줄곧 발령되었어요. 예, PM10 농도가 이제 200 이상이 되고 그 AQI라는 그 대기오염 지수가 350 이상이 되면 오렌지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난 주말인 그 목요일 오후에는 오후 한 2시경에 북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허베이성에 있는 칭따오, 그다음에 바오딩 등을 포함한 그 5개 도시, 그리고 샨시성 외에 2개 성들이 모두 고농도염에 이르렀어요. 아, 특히 베이징은 그 목요일 오후 4시에 PM2.5 농도가 455 마이크로암프 입방메다에 되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AQI 지수가 470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 중국 사상 최악의 대기온 상태인 그 해저드로스라고 하는 데서 AQI 지수 6등급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나타났어요. 사실요, 이 미세먼지라는 게 과거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들어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스모그 어느 지역이 가장 심각하고 또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중국은 그 오래전부터 그 아주 땅이 넓다 보니까 건조한 지역이 많아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이에요. 예, 특히 이제 중국 북부 지역이 되게 사막이나 그 황토가 많은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예, 편수풍이 강하게 불게 되면 이제 봄철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동해 오곤 하죠. 그래서 우리 그걸 항소라고 그러는데 예. 그 당시에는 그 시정이 한 5km 이상으로 좋았어요. 되게 이제 헤이즈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그 중국이 개방을 서두르면서 국가 근대 사업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를 비롯해가지고 각 성별로 자기 지역 개발이 아주 힘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공산당이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산업 발달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것이 중국의 대기중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 원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 최근에 그 중국대에서 연구된 조사 보면 미세먼지의 오염물이 대부분이 그 중국의 산업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 한 전체 한 30%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볼 수 없는 그 식물체 소각, 특히 이제 화전 농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도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또 최근에 도로가 개선되면서 자동차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뭐 최소 10%에서 한 20% 정도, 그리고 예. 나머지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이 점차 이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수송 분야가 더욱 그 대기질 악화를 시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의 미비한 대응책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 스모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사실 중국도 그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가지고 상하이라든지 허베이성 이런 등에서 그 대기적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로 지난 베이징 올림픽 대회 할 때 그 중국 북경 시내에서는 그 디젤하고 디젤로 움직이는 그 버스라든지 자동차, 오토바이를 일체 못 다니게 했어요. 아, 지금도 북경 시내에서는 그 트럭이 못 다니고 있죠. 그 결과 올림픽 하는 동안에는 뭐 비교적 양호한 대기 상태를 유지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부가 빈중되면서 이제 소수민족의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개발을 많이 서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 발달로 인해 가지고 대기질은 더욱 이제 악화되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좀 길려져 있기 때문에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중국은 관측 자료를 그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태 파악이 굉장히 어렵고
그로 인해서 원인 분석이라든지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북진 같은 대도시에는 대규모 공장이 있는데 그 집중 시설을 이제 갖추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중소규모 공장은 뭐 이런 시설이 전혀 이제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대기질 더욱더 이제 악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의 정책을 바꾼다든지 네. 또는 환경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바꾸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기대가 되겠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동북아 환경 개선을 해결을 할 수 있는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를 이제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4월 28일 9일에 있었던 그 제16차 그 회의에서는 그 향후 이제 5년간 우선 협력 분야를 이제 정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대기질 개선이에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삼국이 어떻게 이제 예방하고 재감 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걸 합의했고, 특히 우리 중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MOU를 체결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그 중국 대기질 관측 자료 그걸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기오염 모델을 서로 공동 연구하기로 했고, 각 인력 그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죠. 그리고 일본과는 그 양자회담을 하면서 이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 측정 자료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은 내년도 중국에서 열리는 제 17차 그 환경장관회의에서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협의했다 하더라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대로 낙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뿐만 그리고 또 다방면에서 그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협력을 유도해내는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선 그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중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내 미세먼지도 먼저 개선해야 될 거예요. 예. 실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년까지 우리나라의 황사의 농도를 제외한 경우에도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안타깝게도 천식 환자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최근 2011년 이후에는 농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PM2.5 농도는 여전히 아주 높은 그런 상태죠. 특히 PM2.5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그 측정망이 다 완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구축망을 빨리 완성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분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PM2.5는 PM10과 달리 중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성분 분석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관공서나 이제 연구소 같은 데서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측정 방법을 이렇게 그 명료화해 가지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적으로 이런 그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은 우리 것이고 즉 나머지는 중국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난방철이 시작되면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더 심해지겠죠. 스모그 같은 대기오염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이고 좀 효과적인 대응책이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